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취업과 노후 생애 설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커리어 컨설턴트 정도영입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뭘 할까 세 번째 시간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도 많고 또 그만큼 굉장히 오해가 많이 깔려있는 영역이 이 부분이기도 하죠. 50대 이후에는 특히 어떤 자격증이 유리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하시는데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격증의 의미와 체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취업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겠죠. 진로를 바꿀 때 쓰는 가장 대중적인 카드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주방장으로 일하셨던 고객이 한 분 계셨었어요. 제 고객이셨는데 50대 초반까지 일을 하시다가 정작 그때가 되니까 이제 음식 냄새를 맡기 싫다고 하시면서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하실까 하시다가 전기 쪽에 자격증을 따기로 하셨었는데 저는 50대 이후에 전기 자격증을 따고 얼마나 취업이 좀 쉽게 될까 약간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금방 취업이 되셔서 움직였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50대가 이런 식으로 자격증을 따고 움직이는 경우들은 꽤 흔해졌다는 것이죠. 창업도 마찬가지겠죠.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따는 교육 현장 같은 데 가면 나중에 음식점 창업을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승진이나 수당을 위해서 따는 경우겠죠. 회사 내에서 승진 조건으로 혹은 수당을 준다니까 그런 부분에서 필요해서 자격증을 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의 취미나 재미를 위해 따시는 경우죠. 여러분은 취미나 재미를 위해서 자격증을 따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드론 바리스타 조경 같은 경우는 취업 관련 일자리도 있지만 자신의 재미를 위해 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자격증의 체계입니다. 첫 번째 자격증의 체계와 관련해서 가장 흔하게 분류하는 것이 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입니다. 대표적인 자격증 정보 사이트인 큐넷과 민간 자격정보 서비스입니다. 국가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민간 자격증은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민간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자격증 취득자의 78% 정도가 그것이 국가 자격증인지 민간 자격증인지를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결과 발표도 있었는데요. 일단 국가 자격증을 먼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자격증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바로 국가 기술 자격증과 국가 전문 자격증입니다. 국가 기술 자격증은 주로 기능과 기술에 대한 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격증이 없다고 그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그 일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인증해 준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국가 전문 자격증은 정부 각 개별 부처의 법률에 따라 만들어지는 자격증인데요. 이 자격증은 의사, 간호사, 변호사처럼 그 분야에 자격증이 없이 그 일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개수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데 국가 기술 자격증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544개 정도, 그리고 국가 전문 자격증은 249개. 이것들이 기간에 따라서 약간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790여 개 정도가 국가 자격증으로 존재를 합니다. 국가 기술 자격증의 체계가 있는데요. 가장 아랫단에 존재하는 것이 기능사입니다. 그리고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형태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항상 다 밟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사에서 바로 기사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기능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장이 기술사의 밑에 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기능장은 현장에서의 최고 기술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기술사는 공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사무와 전문사무가 있죠. 기초사무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것이 될 것이고요. 전문사무는
요즘 대중에 알려진 대표적인 자격증 중에 하나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전문사무에 속하는 자격증입니다. 다음으로는 민간 자격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자격증처럼 민간 자격증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과 기타 일반 민간 자격증입니다.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 중에 수요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우수하다고 하여 공인한 것이고요. 총 96개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민간 자격증은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5만 4천 개를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자격증들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격증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도 굉장히 많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 자격증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좋은 자격증을 선별하는 방법입니다. 유망 자격증이란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유망 자격증이라는 표현의 실체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유망 자격증이라고 보시나요? 네,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취업이 잘 되고 늦은 나이까지 일할 수 있고 급여도 괜찮게 해주는 그런 자격증. 근데 이런 자격증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런 자격증을 따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사실 이런 자격증을 땄는데, 이런 자격증인 줄 알고 땄는데 정작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내가 목적으로 하는 취업이 안 되거나 이 자격증에 쓰임새가 없다라면 개인은 굉장히 당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과 시간이 낭비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자격증을 선택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목적에 도움이 되는가를 우선 살펴보는 것입니다. 취업이면 취업, 창업이면 창업. 내가 원하는 방향성에서 실제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면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취업 포털 사이트 같은 곳에서 그 자격증 이름을 쳐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쳐놓는데 전국 단위로 몇십 개 정도 뜬다. 이러면 현재로서는 일자리로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게 맞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크게 보면 적성과 나이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무직으로 계속 일했던 사람이 기술직이 취업이 잘 된다네? 그러면 난 기술직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 라고 생각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근데 이 사람이 막상 그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공부를 해보고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나랑 이게 너무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격증을 억지로 딴다고 해서 과연 취업이 잘 되고 그리고 취업한 이후에도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이 문제도 있죠.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국가 자격증 자체는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이와 매칭이 됐을 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직업 상담사 같은 경우는 좋은 자격증이긴 합니다만 60이 넘으신 분이 땄을 때 취업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자격증을 선택하는 기준은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좀 반대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너무 쉽게 따는 자격증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민간 자격증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 중에서 가끔 시험 문제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자격증을 따게 도와주는 곳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격증은 사실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민간 자격증 중에 어떤 자격증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해야 되고 트레이닝을 거쳐야 나오는 자격증도 있으니까 결국 그런 자격증들이 따기는 어렵지만 실용성에 있어서는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구인 공고가 많은 자격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유망 자격증이라는 단어가 많은 상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하는 말처럼 이거 좋은 제품이에요 와 같은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로 찾아봐야 할 것은 구인 공고가 많은 자격증이라는 것이죠.
자격증 전체로 봤을 때 구인공고에 가장 많이 요구받는 자격증은 바로 자동차 운전면허죠. 많은 분들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운전이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많아서 어떤 곳에서는 기술 자격증은 우대인데 운전면허는 필수라는 구인공고도 간간히 올라오고는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전체에서 두 번째로 일이 많은 것은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네, 실제로 요양보호사를 구인공고에 취업 포털 사이트에 쳐보면 웬만하면 10,000개 이상의 구인공고가 뜹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외로 범용성이 넓은 사회복지사, 그리고 네 번째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여기까지 1번에서 4번까지 말씀을 드린 것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나이를 가지신 분들도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한 영역입니다. 다만 5번의 보육교사는 최근의 경향은 구인공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지게차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50대 이상이 많이 도전하는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게차 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전기기능사. 예, 이 세 가지입니다. 앞부분에는 전기기사가 나오는데 왜 여기는 전기기능사가 먼저 나오나요?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전기기사를 뽑는 일자리가 훨씬 많은 것이고 여기서는 최다 인원이 응시한 것이 전기기능사라는 거, 그 차이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자격증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좀 눈에 들어온 자격증 있으셨나요? 만약 그런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한번 의욕을 갖고 도전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 생각나시나요? 나와 맞는가? 그리고 시장성이 있는가? 이 두 가지만 체크하고 들어가시면 나중에 자격증을 따시더라도 큰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